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세계 곳곳에서 YTN 라디오 예스 앱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수술실 CCTV입니다. 대리수술, 성희롱 등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들이 수술실 내에서 보인 부적절한 행태가 논란이 있었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이 이달 들어서 수술실 CCTV 운영을 시작했죠. 한편 대한의사협회 등 대부분 의사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한 찬반 양쪽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어서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사람들 코너에서 김미란 리포터와 수도권 화재 현장을 찾아가 보고요.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광역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아침 기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최저 기온은 5.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쌀쌀한 날씨는 주말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중부 내륙에는 설악산 영하 3.4도, 파주 영하 0.4도 등 아침 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간 곳도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납니다. 서울 현재 기온 8.6도,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대구가 18도, 광주 1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이 이달 1일부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환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수술실 CCTV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하고 반인권적 행위인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계속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인권, 기본권 등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각자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찬반 의견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찬성 입장인데요.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과 연결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비자시민모임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그리고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이번에 경기도 의료원 산하 병원들이 수술 CCTV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까? 일단 찬성하는 이유를 들어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그동안 이제 의료와 관련된 환자들의 피해 상담을 받다 보면 수술 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술실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환자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환자로서 이제 피해에 대한 입증이라든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 또 이제 대리수술과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환자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수술실 내에 CCTV 설치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CCTV가 설치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뭘까요? 일단 이제 수술실로 인한 환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혹은 이제 환자가 수술에 대한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 때 이에 대해서 일정 부분 환자가 알고 싶은 상황에 대해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지금도 CCTV가 있는 병원들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은 현재까지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하시는지요? 병원 내에 지금도 이제 CCTV가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하는데요. 이제 현재까지는 보안이라든지 입원실의 환자의 안전 등의 위주로 CCTV가 설치가 되었다면 이제 실제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CCTV 설치 목적보다는 조금 더 확대해서 수술실 내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환자가 알고 싶을 때 아니면 피해가 발생돼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는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서 의사단체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먼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사생활이 침해된다. 무엇보다 이런 CCTV 운영이 수술하는 내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고 결코 환자의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수술실 내에 CCTV 설치 목적이 의료진의 진료권이라든지 의료진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침해하고자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는 수술의 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알려주는 것이 환자에 대한 알 권리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런데 CCTV의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 CCTV를 확인하거나 활용의 범위에 대해서 설정하면 되지 이것이 의료인의 진료권이나 인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과대한 염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경기도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CCTV 설치에 대해서 도민들 상당수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지만은 우려되는 점의 순위를 보니까 정보 유출이 걱정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두 번째가 지금 질문 드릴 의사들이 혹시나 소극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까 수술을 좀 소극적으로 할까 이게 걱정된다는 거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글쎄 의료인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게 의료인의 의무고 의료인으로서의 해야 할 도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CCTV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수술에 있어서 제한을 가한다는 거는 조금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만약에 이 CCTV로 인해서 의료인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의료인을 감시한다든지 이러한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 범위라든지 접근 권한이라든지 사용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 의사나 간호사들이 수술실에서 어떻게 수술에 임하는지 환자나 그러니까 동의를 한 환자나 환자 가족 그리고 병원에서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료진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고용주인 사측의 감시를 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다른 그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권한이라든지 접근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책임 권한에 대한 부분을 더 명확히 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측 병원 측에서 의료진이나 의료인들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 원래의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사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의료계에서는 또 이런 반발도 합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료진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입장 갖고 계신지요? 현재 우리 생활 도처에 CCTV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들도 그러면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냐라고 또 반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도처에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 CCTV가 도처에 설치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수술실에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수술실에 설치는 부정적이다라는 것에 대한 특별한 근거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또 계속해서 의사협회 측의 얘기를 제가 대신해서 전해드리면은 해외에서도 이런 식으로 수술실에 CCTV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다. 촬영을 하더라도 학문적인 의도로 촬영을 하는 것이지 감시 목적은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해외에서 수술실 내 비도덕적인 문제든 다른 이유 때문에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한 적은 없습니까? 그거는 일단은 저희가 어느 국가에서는 그거를 허용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고요. 병원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관도 있고 또 아닌 기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뭐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라 하고 있는 국가도 있을 거고 아닌 상황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경기도 설문조사 얘기를 제가 앞서 잠깐 드렸는데 걱정되는 점에 대한 응답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42%를 차지한 관리 소홀에 따른 수술 영상 유출, 개인정보 침해였거든요. 물론 원하는 환자만 동의를 받아서 촬영을 하게 되고 30일 뒤에는 영구 폐기가 된다고 하는데 혹시나 환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는 이게 꼭 의료기관의 이 CCTV 문제만이 아니라 뭐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료정보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는 좀 더 엄격히 해야 될 것이고 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뭐 실제 CCTV를 설치하면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 관리나 개인정보 접근 또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 해킹에 대한 대처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돼야 되고 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관리 감독의 부분이 앞으로는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CCTV 수술실 설치 운영을 두고서 찬반 양론이 거세게 맞붙고 있는데 오늘 또 토론회도 열리잖아요. 관련 내용은 또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죠. 찬성 주장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명 소비자 시민 모임 사무총장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반대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정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신분이시니까 의사협회에서 수술실 CCTV 운영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뭐를 들고 있습니까? 네. 수술실 CCTV 운영으로 인해서 환자, 이게 인권 침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요소가 있고요. 의료진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권 침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런 감시를 받으면서 수술을 하는 데 대해서 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서 진료가 위축이 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의무화 법안 자체가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예. 예정대로라면 오늘 이제 경기도가 토론회를 열어서 찬반 토론을 할 예정인데 대한의사협회는 불참을 통보했죠.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결정을 하신 건가요? 뭐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될까요? 토론회의 그 날짜, 장소, 토론회 참가하시는 토론자, 또 토론 방법 이런 데에 대해서 사전에 전혀 상의가 없이 진행이 됐고 일방적인 통보였고요. 예. 그래서 협회에서 어떤 의견을 내부 조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객관성과 중립성이 담보되기 어려워서 저희가 이번에는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었고요. 예. 토론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고 상호 이해 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심도 있는 논의의 토론회 장으로서 그런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그런 시간을 저희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 의사회 이동욱 회장도 당초에 마찬가지 이유로 토론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이제 객관적인 이야기를 국민에게 전달하겠다면서 참석 의사를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기도 토론회는 예정대로 오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CCTV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운영과는 다른 겁니까? 기존의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 같은 경우는 본란이나 분실 또는 기타 운영상의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현재 경기도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의료행위 또는 수술을 감시하겠다는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성격이 다르고 이러한 감시 목적의 CCTV는 경기도 의료원이 처음입니다. 예.
의료 목적을 위한 카메라와 감시 목적의 카메라는 다르다 이런 설명이셨고 그러면 해외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병원, 특히 수술실 같은 곳에 CCTV 설치하지 않습니까? 영국 같은 데서는 투석실 같은 데서 이제 감염의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미국에서 2015년도에 위스콘신주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CCTV 수술방에서의 감시 의무화가 시도된 바 있습니다만 그때는 의회 반대로 무산이 돼 있고 전 세계 어디도 이렇게 수술이나 의료행위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CCTV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이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수술실은 극히 제한된 인원만 들어갈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여나 나중에 분쟁이 있었을 때 환자에게도 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알 권리 측면에서 봐야 한다. 이런 수술실의 CCTV 운영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변인께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환자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면에서는 저희는 환자 완전 안전 확보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라는 이런 의료 행위는 의학적 지식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치료라는 필수 활동에 적용하여 환자의 질환을 치료하는 고도의 전문 행위이고 이는 보호받아야 될 지적 재산입니다. 그리고 CCTV 자체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점이고요. 환자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면에서 이러한 중요한 장면을 공개해야 된다는 면은 좀 적절치가 않고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논의되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술 중에 만약에 피치 못할 사고가 생기더라도 그 CCTV가 있다면은 동료들이 피드백도 주고 또 의료진이 파악하고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진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수술은 매우 급박하고 위기적인 상황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환 환자, 응급 환자 그런 상황에서 전문가로서 순간적인 판단, 수많은 경험에서 얻어지는 그런 판단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런 긴장감이 넘치는 현장에서 의사가 감시를 받고 수술을 하게 되는 조건이 된다면 치료에 최선을 다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을 수 있습니다. 방어기제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경기도가 지난달 27일에서 28일 이틀 동안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CCTV 설치에 대해서 91%가 찬성을 답했고 그 이후로는 의료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다. 93%였습니다. 여론이 높기 때문에 CCTV 운영에 대해서 경기도는 탄력을 받을 것 같기도 한데 그로 인해서 경기도가 이렇게 또 소개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께서는 환자의 안전 확보라는 의미에서 찬성을 하신 듯합니다. 저희도 환자 안전 확보는 필요성은 100%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재 나라에서 하루에 10,000건 정도, 1년에 300만 건 정도의 수술이 이루어지는데 CCTV로 반절만 기록을 해도 1년에 150만 건이고요. 10%만 해도 30만 건입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수거든요. 이런 수술 장면이 디지털 정보로 저장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위험성, 또 만에 하나 공개되었을 때 있을 수 있는 정신적인 충격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를 하신다면 이런 CCTV라는 방법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최근에 대리수술이라든지 일부 좀 부적절한 행위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의료계의 불신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CCTV의 수술 장면이 디지털 정보로 저장해서 발생하는 그런 사회적 혼란, 정신적인 충격,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인격 침해 요소, 또 의사의 직업 수행 자유 침해 등의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그 방법은 뭘까요?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이 있겠습니까? 대리 수술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주장하는 바이고요. 예.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도 CCTV로 수술이나 의료 행위를 감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 선진국들도 이런 수술실에서의 비윤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해결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의사들은 환자분들의 비밀스럽고 은밀한 부분에 접근이 가능한 직업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의사들에게는 아주 고도의 높은 도덕적인 수준, 윤리적 수준이 요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선진국들에서는 학생 때부터 의사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 정기적으로 이 윤리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사면허관리기구를 통해서 예, 알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조사를 하고 통제를 하고 또 사전에 예방하는, 그래서 고도의 윤리의식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경기도 의료원에서 수술 CCTV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반 의견 들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사람들 김민환 리포터와 수도권 화재 현장 찾아가 보고요.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2분 뒤에 뵙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 수도권 사람들 시간입니다. 수도권의 행사 현장, 의미 있는 장소나 삶의 현장 속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미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이 공연, 문화, 예술의 중심에 좀 메카하면 어디가 가장 좀 떠오르세요? 몇 군데가 떠오르긴 하는데, 네. 그래도 상암동과 가까운 곳에 있는 홍대가 아닐까요? 그렇죠. 예. 이 주로 대학간으로 공연 문화가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우리 가까운 은평구에도 음반을 만들고 실용 음악을 배우고 공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특화된 좀 장소가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예. 은평구 불광역에 위치한 음악 정거장인데요. 먼저 현장부터 만나보시죠. 좀 연령대가 어린 친구들 같고요. 화음이 의외로 듣기 좋은데요. 네, 그렇죠. 이 자유학기제로 중학생들이 시즌스 오브 러브 이 곡을 친구들이 좀 재미있게 개사해서요.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녹음 작업까지 했습니다. 아하. 가사가 아주 좀 재밌죠. 네. 좀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는 누구나 은평 음악 정거장에 와서요.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은평구에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보고 또 음악을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건데 언제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네, 이곳 음악 정거장 은요, 은평구청과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설립한 종합예술문화센터인데요. 지난해 9월에 개관했습니다. 요즘 취미로 기타나 보컬을 배우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곳에서는 실용음악 피아노, 보컬, 기타, 드럼, 베이스 등 작곡, 음향까지 이렇게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은평구 음악정거장의 좀 더 자세한 소개를 실장 이아영 씨에게 들어보시죠. 저희 은평생활문화센터 음악정거장은 그 음악에 조금 특화된 기관으로 만들고 싶어서 음악정거장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한 번 더 달았어요.
이제 은평구에 있는 뮤지션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들을 조금 끌어모으기 위해서 좀 거점을 형성하고자 바람으로 시작을 하게 된 기관이에요. 합주실이 2군데가 있는데요. 이제 합주실 안에는 드럼이랑 피아노, 기타, 베이스, 앰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악기만 가지고 오시면 바로 합주가 가능하시고 2층에는 녹음실이랑 미디 작업할 수 있는 미디 작업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많이 하셨고요. 기타라든지 보컬 특강이라든지 그렇게 무료 특강을 매번 열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2017년에 음원 제작 프로젝트라고 미니 앨범을 내는 거를 지원을 했어요. 공모를 받아서 녹음실에서 직접 녹음을 해서 총 7곡이 발매가 됐어요. 센터가 이제 지하 그리고 1층, 2층 이렇게 돼 있고 1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공연장이 따로 있어요. 지하에 이용을 하시고 공연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음악 정거장이 있는 은평구. 은평구가 원래 이렇게 예술적인 도시였나요? 네, 이 은평구가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원로 예술인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곳곳에 시인이나 숨어있는 좀 아직 수면 위로 오르지 않은 음악인들이 아주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홍대나 대학로는 뮤지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이미 포화 상태고요. 이 홍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뮤지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또 부족한 상황인데요. 기존의 음악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다양한 찬작물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은평구에도 이렇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음악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실용 음악을 1:1 개인 레슨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예.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진과 전문 강사진으로 체계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 학원보다 이 수강 비용이 저렴한 게 아주 큰 장점인데요. 학생들의 사교육비의 부담 좀 덜 수가 있고요. 좀 평소 음악에 관심이 있던 분들도 입문에 좀 문턱을 낮춰서 좀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 실용음악을 배우고 있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구청 신문을 보고 음악 정거장 알게 됐고 재즈 피아노 코드 배우고 있어요. 사설학원 다 다녀봤는데 여기가 우선 저렴하다고 해서 그냥 한번 호기심에 와봤는데 선생님이 좋고 마음에 들어서 그냥 계속 쭉 다니게 됐어요. 3개월 정도 됐거든요. 작곡을 하고 싶은데 재즈 피아노 코드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집에서 한 정거장 거리고 저렴하고 선생님 좋고 악기 좋고. 저는 은평구에 사는 서애경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이 골목을 지나다가 여기 뭐 하는 데인가 싶어서 왔는데 가르쳐주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부이고 40대 후반인데 배워보고 싶은 생각에 한번 들어와서 반주하는 거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굉장히 잘 아셔서 꽤 잘 가르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 가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지금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계속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인터뷰 와중에 배경으로 들리는 피아노 소리도 굉장히 듣기가 좋네요. 네. 서울에 이렇게 음악으로 특화된 장소가 또 있습니까? 네, 서울시를 비롯해 음악으로 이렇게 특화된 장소, 시설이 처음인데요. 이렇게 타 지역에서나 다른 구에서도 은평구 음악 정거장을 좀 롤 모델로 벤치마킹하러 찾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공연장 대관료 자체가 굉장히 저렴해서요. 기존에 활동하던 음악인들은 은평구에도 이렇게 좀 양질의 컨텐츠를 갖춘 연습실과 공연장이 좀 마련된 것을 아주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연습실뿐 아니라 공연장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공연도 진행이 됩니까? 네, 이렇게 이 동네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 로데오 차업농거리 물빛 공원에서는요, 이 버스킹 공연이 매월 둘째 주, 셋째 주 토요일에 열리고 있습니다. 좀 시민들에게 이곳 연신 로데오 거리가 새로운 문화와 예술을 보고 좀 누릴 수 있는 장소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담당자 김소연 씨를 만나보시죠. 홍대나 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뭐 음악 이런 게 많이 특성화돼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악 하면은 다 그런 지역으로 몰리잖아요. 거기는 너무 포화 상태이고 그렇다 보니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연신내나 은평구 이쪽을 많이 찾아주셔서 그분들로 인해 또 연신내만의 이런 음악 문화 브랜딩을 저희들도 만들고 싶고 음악 활동하는 곳 하면은 홍대 뭐 이런 데가 아닌 은평구 연신내도 이렇게 조금 자리가 매김됐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정거장은 그러면 은평구민뿐 아니라 다른 구에 사는 분들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용하는데 지역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고요. 이 실용음악 관심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배울 수가 있는데 저도 좀 다시 좀 피아노 반주를 배우고 싶더라고요. 예. 네, 연습실, 녹음실, 공연장까지 대관 신청만 하시면 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가는 곳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네. 가는지. 네, 대중교통 지하철 불광역 6번 출구로 나오시면요. 연신내 로데오 거리 중심지가 보이는데요. 예. 이 도보로 5분 거리 이곳 음악 정거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은평구 안에도 이런 멋진 문화 예술 공간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평소 음악에 대한 관심이나 또 본인만의 음원을 만들고 싶은 분들도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오늘은 은평구 음악 정거장을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란 리포터였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광역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정윤희 인천시 방송보도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정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인천시가 생활 속의 공유를 실천하려고 공유경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는 소식부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공유경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공유경제는 공간, 물건, 정보, 경험 등 다양한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자원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서로 대여도 해주고 차용해 쓰는 나눠쓰기 개념인데요. 공유를 통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미 카쉐어링 사업과 주차장 개방 사업, 빈집을 활용한 마을주택 관리소 운영 사업 등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이것저것 나눠 쓰자는 건데 유무형 다 가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그러면 이 공유경제 시민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인천시가 이번에 공모하는 시민 아이디어 주제는 물품, 재능 등의 공유를 통해 사회, 경제, 환경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공공기관 유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 공유 활성화 방안 등으로 공유도시 인천 만들기에 적합한 정책이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네. 공모 자격은 인천 시민 또는 인천시 소재, 재학생, 직장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접수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로 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해당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심사는 실현 가능성과 창의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오는 12월 4일에 총 4편을 선정 발표하는데요. 선정된 최우수 제안자에는 50만 원, 우수에는 30만 원, 장려에는 각 10만 원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공유도시 인천을 위한 이 공유경제 시민 공모, 실현 가능성, 창의성, 독창적이면서도 좀 실현 가능성 있는 그런 아이디어 있는 분들은 인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천시가 오는 10월 15일에 인천 시민의 날을 맞아서 시민 어울림 마당 행사를 연다는 소식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이 시청 앞에 있는 광장하고 시청사를 활용해서 화합의 행사를 만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요? 네. 인천시는 10월 15일 제54회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시민 어울림 마당 행사를 시청 정문 주차장과 시청 앞 미래광장 등 평소 행사장으로 사용하지 않던 색다른 장소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우선 시청 주차장에 마련될 로컬 푸드 장터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의 제품, 인천 지역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요. 녹색 나눔 장터도 함께 열려 중고 물품을 직접 판매, 교환하는 등 나눔 문화를 실현하게 됩니다. 또 시청 앞 미래광장에는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먹거리 장터가 열리고 각종 경연대회에서 수상했거나 참가했던 시민이 직접 공연하는 축하 무대도 펼쳐집니다. 그렇군요. 같은 날에 시민의 날 기념식도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 4시에는 시민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데요. 전문 사회자나 공무원이 아닌
인천대학교 학생의 진행으로 시청 본관 현관 앞에서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서 인천을 빛낸 자랑스러운 시민 10분에게 제40회 시민상도 수여할 예정이고요. 예. 기념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을 위해서 시청 1층 중앙홀에 쉼터를 마련하고 차와 음료, 의자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되는 시민의 날 기념식과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라고요. 행사 개최를 위해 시청 정문 앞 도로가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통제가 되는데요. 이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월요일 오후 2시 반부터 8시 30분까지 인천시청 정문 앞 도로가 통제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날 시민의 날이니만큼 인천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없습니까? 네. 우선 인천 시티투어 운임이 인천 시민 대상으로 40% 감면이 되는데요. 네. 10월 9일부터 21일까지 13일간 할인된 운임이 적용됩니다. 또한 인천시립박물관 등 인천시가 운영하는 박물관과 문화재, 유적지 등이 10월 15일에는 무료로 개방되고요. 월미공원에서 작은 음악회와 정통 문화예술 강좌 무료 실시 등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 체험 행사가 다양하게 운영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을은 축제 열기 참 좋은 계절인데요. 각 지자체마다 지자체 특성에 맞는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인천은 제1회 처음 열리는 인천 개항장 예술축제를 연다고 하는데요. 독특하네요. 이거 어떤 축제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음악, 춤, 낭만이 함께하는 인천 개항장 예술축제는 근대 건축물이 몰려있는 개항장 문화지구에서 오늘부터 14일까지 3일간 열리는데요. 네. 인천 아트 플랫폼과 신포동 일대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우선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는 타악 퍼포먼스 아작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클래식, 재즈, 포크, 락 등 다양한 음악 장르와 무용, 뮤지컬 퍼포먼스, 전통예술 공연 등 30여 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외에 신포동의 예술 공간인 재즈클럽 버터마인과 소극장 다락 등지에서는 전재덕 밴드 공연, 힙합 공연, 인기 여성 보컬 강화달림의 공연 등 매력적인 무대로 꾸며집니다. 예. 자, 그리고 경인 아라뱃길에서 열리는 노을 축제도 눈에 띄는데요. 이건 어떤 축제입니까? 네, 토요일인 13일 경인 아라뱃길에서 개최되는 노을 축제는 일몰시간에 아라뱃길 위로 펼쳐지는 노을을 배경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가을밤에 어울리는 공연들이 함께 펼쳐질 예정입니다. 체험 프로그램에는 선셋 카약과 노을 버블쇼,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밖에 유등 띄우기, 노을 꽃 심기, 드론 샷 체험, 종이배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공연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13일 오후 4시 오차사 개그팀의 개그 공연을 시작으로 한국 블루그래스 음악클럽, 스텔라장, 어반자파카 등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네, 청소년 문화 대축제도 10월에 열린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들어볼까요? 네, 10월 27일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인천 청소년 문화 대축제가 열리는데요.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역량을 한자리에 모아 건전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꿈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소년들과 지도자가 함께 준비한 세계 공감존과 세계 테마 여행존, 동아리 활동존 등은 어느 해보다 더욱 다채롭고 재미있는 무료 체험 부스로 마련돼 즐길 거리가 풍부하고요. 댄스, 전통, 노래 부문으로 나누어질 경연대회는 인천 청소년들의 신선하고 멋진 무대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10월 인천시가 준비한 다양한 축제와 함께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을 축제, 인천에서 열리는 축제에 대해서 또 들어봤고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윤희 인천광역시 방송보도팀장이었습니다.
10월 12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